29장은 앞에 했던 난임인데, 난임은 29장하고 30장 굉장히 중요한 차트예요. 국가고시를 많이 놓칠 때고, 특히 30장은 뇌 한 번도 놓치지 않는데 5만 번 놓칠 때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차트니까 좀 잘 들으시고 하고요. 지금 수강 과정에서 12개 이런 것들은 무조건 국가고시 냅니다. 네. 근데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번보다. 그리고 제가 정부관에서 제가 여름방에 갔다 온 여행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녹화 안 할 때 2교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1교시는 수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먼저 이제 30장 생식기 감염이에요. 성매개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식기 중에서 하부 생식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부 생식기에서 성매개설 질환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생식기 감염의 질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이게 대표적으로 한 6, 7, 8가지 이상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쭉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막 서로 이제 오버랩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풀이를 잘 짜서 공부를 해서 좀 암기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갑니다. 첫 번째, 세균성 질병이에요. 바이럴 인펙션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그런 질환이고, 바이럴 인펙션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왜 생기느냐? 우리 바자열 안에는 젖산균이라는 산성을 띤 유해 성분이 있어요. 얘가 바자열 안에 자체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준 균이에요. 이게 락토바실리스분은요, 정상균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균이 어쨌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산이 너무 올라가거나 또는 산이 아예 너무 떨어져서 알칼리화 될 때 일어나는 질환을 우리가 세균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박테리아, 즉 형균이 정식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과도한 성장이 있고요. 결국은 바실러스, 젖산균이 감소되기 때문에 정상 안에 있는 질세균층이 파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시험에서는 이게 캔슬이 되나요? 캔슬이 안 되죠. 저번에는 캔슬이 되는데 이건 캔슬이 안 되죠. 어쨌든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균, 분비물. 요거는 대표적으로 바이럴 인펙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난이가 종류가 아주 워낙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대표적인 성향의 문제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 악취, 즉 썩은 냄새예요. 썩은 냄새. 요럴 때 나고, 이것이 이제 약간 생생의 어떤 분비물 같은 뭔가 뜻이거든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균성 질염이라고 하고, 이 검사를, 이 질염을 검사하는 방법이 링게트 검사라고 있어요. 즉, 질 분비물을 따요.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따서, 10% 수성화 칼륨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걸 한 방울 딱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 나서 스멜을 맡으면은 여기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의사가 이걸 다른 진단을 이것만으로도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그래서 이 진단을 이 질환이 있을 때 먹는 약은 메트로기마졸이라는 프라질이라는 그 약명이 있는데요. 요 약을 씁니다. 쓰고 보통 약은 한 일주일 정도 써요. 아이를 맞거나 피워 먹거나 이렇게 하고 부부가 동시에 치료합니다. 만약에 산모가 이 질환이 걸렸다 그러면은 임신 1기에 이 약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기는 아이의 보온이나 이런 장기가 형성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기형아 유발 때문에 쓰질 않는 금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에 생선 냄새 뭐 이런 말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선 냄새가 나는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바이럴 인펙션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바이러스 즉 세균성 질병을 했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브라질의 양명입니다. 여기 100cc로 되어 있고요. 시피 자체 안에 항생물질을 녹여놨기 때문에 알베를 만드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맞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먹는 약을 보통 일주일 정도 먹고 남편도 일주일, 아내도 일주일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약이 흉폭한 성향이 있고요. 부작용도 조금 실제로 많아요. 근데 많은 비뇨기 질환에서 이 제품을 많이 쓰십니다. 대표적으로. 잘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
번째입니다. 트리코모나스예요. 트리코모나스. 트리코모나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주로 이제 산모도 많고요. 얘는 이 트리코모나스 균은 알카리에서 좀 잘 자라요. 그래서 바자넬 쪽에 산도가 깨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거나 이러면은 얘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얘는 대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황록색 거품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선 비린내, 바이랄, 그 다음에 거품 이러면은 트리코모나스라고 찍어 계시면 됩니다. 많은 그 질염 중에는요 대부분이 비정상적으로 가려움, 생리통, 성교통 있습니다. 있는데 바이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지는 않을 수가, 아예 성교통이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에 좀 더 이게 감염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은 보통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 뇌뇨장애, 성교통이 있다 하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부실한 산부 의사는 병원에 가면은 만약에 뭐 이렇게 질염 때문에 왔다 이러면은 물을 깝니다. 까서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현미경을 보아요. 현미경을 보면은 트리코모나스는 충이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옛날에 우리 배웠던 집신벌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꽁실하게 하고 꼬리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현미경을 딱 보면은 그 슬라이드에서 이게 근이 움직임이 보여요. 그러면은 트리코모나스에 맞는 약을 쓰게 되죠. 가려움 대표적으로 있고요. 질산도가 띄어집니다.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볼 수 있고, 기포동사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이제 얘는 질원계라고 해야 돼요. 질원계. 우리 아마 1학년 때 우리가 질원계를 배웠습니다. 질원계는 자궁경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제 자궁경부라는데, 자궁경부 옆으로 싸고 있는 질, 뒤쪽으로 싸고 있는 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전질원계, 이게 후질원계라고 해야 돼요. 기억나시는 모르겠는데, 자궁경부에 염증이 있으면 대부분의 여기에 문제가 보여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스페클럼을 딱 넣어서 크게 딱 이렇게 보면은 후질원계 여기가 붉게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딸기상 반지만 이런 어쨌든 여기가 약간 붉긋붉긋하게 변화가 좀 전질원계도 간혹 있는데 대표적으로 후질원계 쪽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때 균이 많이 다니다가 얘가 반응을 안 거거든요. 요럴 때도 우리가 트리코모나스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중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아닌 질염 증상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질염의 증상이 하나가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트리코모나스는 3개나 4개 해놓고 앞에 바이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럼 바이랄 찾아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약은 대표적으로 다 거의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 그 다음에 티니다졸이라고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콘돔 사용해서 배우자하고 같이 치료하는 쪽으로 치료해라. 다행히 여성 생식기의 이런 감염들은요 치료율이 좋아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또 만약 반복 감염이 되거나 이런 약을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트리코모나스 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용 스테플럼 딱 넣어보면은 여기서 약간 거품이 있는 물질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성이 트리코모나스에 노출됐다, 확진을 받았어요. 그럼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죠. 부부가 이런 경우에도 남성 같은 경우는 생식기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현미성이 될 수가 없죠. 여성의 바자이나는 이게 현미잖아요. 딱 막혀있기 때문에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잘 생기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거나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석금시신이라든지 포경을 했으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포경을 하지 않았으면 또 표피 안에 숨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간혹 이것이 음경이나 요런 쪽으로 들어가서 따갑거나 아프거나 소변 때 느낌이 와요. 그럴 때는 경미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거니까 해야 되고, 만약에 정상이 없어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부부 치료하시고, 검사는 하지 않더라도 검사 없어도 같이 동시에 약을 받아와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성매개 감염은 남녀가 공동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솔린 그랜더 염증이에요. 바솔린 그랜더는
제일 위에 있는 요도잖아요. 요도 옆에 요도샘이 있어요. 기억나시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바자이널 있고 그 다음에 에이누스가 있죠. 바자이널 왼쪽 옆에 있는 게 이게 바솔린이죠. 그죠? 바솔린이다. 이 네 개가 하는 일은 관계 컨택을 할 때 분할제를 만들어서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 안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폴이 있어요. 폴이. 렌즈가 있죠. 여기에 트리코모나스 또는 뭐 대장균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생기는 겁니다. 언제 들어가냐, 왜 들어가느냐 보니까 많은 여성들,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할 건데 많은 여성들이 잘 몰라서 패드를 화장실에서 생리가 끝나고 패드를 뺄 때 뒤로 빼지 않고 앞으로 빼는 여성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산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패드는 앞으로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넣을 때도 앞에서 뒤로 넣고 뺄 때는 뒤에서 빼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 비대 있죠. 물루비대. 비대에서 요 하이퍼포션 질환의 감염이 굉장히 노출이 많아요. 그 비대라는 거는 우리가 딱 앉게 되면은 이제 밖에 공기가 차단되죠. 엉덩이가 차단됐는데 거기서 자욕을 하는 과정에서 대장균이 날아다니다가 요도나 이렇게 가솔린 쪽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대장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증상은 이게 퉁퉁 붓고 안에 고름이 생기고 아파요. 압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져보면은 이렇게 안에 뭐가 뚱뚱하게 생기는 게 있어요. 굉장히 아프고. 그러면 여성들이 먼저 다녀옵니다. 이거 이상하다, 뭐가 하나 생겼다. 후기 안에 생겨서라고 오거든요. 그러면 바솔린의 염증이 생깁니다. 바솔린은 염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그 그랜드 안에 균이 들어가서 고름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바솔린 그랜드 선을 라인을 잘라서 안에 있는 고름을 이렇게 드러내줘야 돼요. 만약 여기 있는 이 바솔린 그랜드 한 개를 드러내면은 이 그랜드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 개 없어지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비물을 좀 적게 나오겠죠. 치료는 쉬워요. 1박 2일 입원했다가 인시전하고 드러내고 항생제 먹고 이러면은 뭐 금방 맞습니다. 그게 아주 심각한 그런 질환은 아니에요. 여성이나 여성 아이도 1박 2일로 이렇게 치료하고 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외음부 칸디다입니다. 칸디다 알드카스라는 그 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염이고요. 이것도 질염이 좀 많아요. 이렇게 많이 오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질환에 곰팡이 감염하는 거고, 얘는 또 대표적으로 굳은 치즈 조각, 특이한 치즈 조각, 굳은 치즈 조각 같은 그런 느낌의 분비물이 나온다. 가려움 당연히 있고요. 배뇨 당연히 있고, 성교통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많이 오느냐 딱 보니까 당뇨 환자, 그리고 폐경기 여성, 그리고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한 여성, 즉 항생제가 들어와서 랍토바실레스툰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질환에. 그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은 사람, 그리고 피임약, 오랄 피임약을 좀 많이 먹은 사람들이 바자이널 안에 균 변화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면 안에 속옷을 면으로 입고, 그 다음에 꽉 끼는 스킨 이런 것 좀 피해라. 질세척 피해라. 질세척은요 아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간혹 이제 우리가 응급피, 즉 응급으로 원하지 않는 감기가 있을 때 작은 희망으로 혹시나 질을 세척하면은 뭐 정자가 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천만의 말씀이고요. 이 질세척은 더 나쁜 질염을 유발하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절대 질세척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회음 닦으실 때 앞에서 뒤로 닦기, 그 다음에 칸디다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정상이 좀 없는 경우도 크다요. 그래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칸디다를 갖고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구청에 걸렸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막 보라색 약을 바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칸디다가 신생 아구창도 만들어냅니다. 구강 칸디다도 있습니다. 구강 칸디다. 이게 이제 아구창이거든요. 아구창은 칸디다가 구강에 생기는 걸 우리가 구강 칸디다라고 하고, 뭐 어쨌든 입 안에 생기는 거니까 입 안에 그 딱지 비슷한 게 아니라 크림색 플라크라고 하는데 딱지 비슷한 게 생겨요. 딱지를 긁으면 안이 헐어 있어요.
출혈이 생긴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껄벅거리면 입안이 화끈거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막 식도로 가게 되면 삼키는 작용도 어려워요. 그래서 치료약은 일반적으로 칸디다나 아구창 칸디다나 똑같이 치료를 하고 보통 입안은 주로 GV 같은 거 많이 발라주기도 하고 바자이날 쪽에는 펜타에 바이올렛 그런 연고는 바를 수는 없어요. 그건 파크버스나 연고를 바르면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아픔이 있어서 안 바르시는 것이 좋고 입안에는 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성 질염이에요. 노인성 질염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노인성 질염은 많아요. 왜 생긴다? 에스트로겐 저하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질 자체가 위축이 돼요. 그래 질 상피가 얇아진다는 위축들이 쪼그라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위축되면서 생기는 염증을 우리는 노인성 질염, 또 다른 말로는 위축성 질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치료는 굉장히 쉽습니다. 에스트로겐 바르시면 돼요. 바를 때 괜찮고 안 바르도 안 괜찮고 이렇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노인 시설에 가보시면은 위축성 질염은 있는데 요양보호사나 이렇게 사회복지사에 있으면 말하기가 민망하니까 말씀 못하고 막 가르치는 가르치고 막 이렇게 있고 도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이제 상담을 해서 끌어내서 치료를 잘 받으면은 그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자궁경관염, 다른 말로 자궁경부염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자궁경부를 그렸어요. 여기에 생기는 염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생기는 염증을. 그래서 자궁경부에 생기는 염증. 자궁경부에 생기는 염증을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팝세미아를 하죠. 그죠? PP라는데 팝세미아를 하시면은 결과가 1, 2, 3, 4기까지 나와요. 1, 2, 3, 4. 1기는 정상이에요. 1기. 근데 2기하고 3기하고 4기. 2기는요, 약간 마일드한 감염. 약간의 감염이 있는 거예요. 3기는요, 시비한 감염이에요. 3기가. 그래서 지금 보이는 아주 요렇게 아주 빨갛기도 하고, 밑에는 뒤집어졌죠. 그죠? 요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외건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란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안에 동글동글동글하게 있는 걸 우리는 미란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요때 만약에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4기로 넘어가요. 4기라고 하면 이 4기는 팝세미아 4기는요. 여러분이 아닌 건 CRS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서비스 인사이트에서 자궁경부가 이형성된 시기, 자궁경부와 암의 아직 병 나이도 모르겠어요. 자궁경부암은요, 0기, 1기, 2기, 3기, 4기가 있어요. 자궁경부암은. 그런데 0기는 자궁경부암 전단계로 하거든요. 이형성기라고 요 4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 1기, 2기, 3기, 4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보험회사에서는요, 야, 너는 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임상에서는 이거 우리는 암이라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령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기하게 있을 때 우리가 3기라고 하는데 3기 할 때 치료는 책임질 우리 냉동요법, 전기소장법, 자궁경부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4기를 말한다고 봤습니다. 물론 3기에서도 아주 염증이 심하면 이걸 치료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3기에서 항생제만 써도 큰 문제는 없고 원추줄지술, 냉동요법, 전기소장법 이런 것들은 여기 즉 4기, 팝세미아 4기에서는 치료 겸 진단요법으로 씁니다. 치료 겸.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콩바이옵시라는 여기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콩바이옵시 원추줄제술은요. 한편으로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치료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을 함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원추줄제술 요법이에요. 냉동요법, 전기소장요법도 원추줄제술 요법에 똑같은 건데 테크닉이 달라요. 예, 냉동요법은 냉동되는 가스를 딱 기대가 자궁경부를 얼려서 얼린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고 전기소장법은 몹이나 이 기계를 가지고 찢으면서 이 조직을 앞으로 발치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외건증은 자궁경부가 밖으로 약간 뒤집어서 이 안쪽에 있는 층이 밖으로 좀 나와
같이 보면은 아래 입술에 우리 보톡스로 많이 넣는 이렇게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궁경관염도 이게 지금 팝세미아부터 해서 1기, 2기, 3번 다 배운 거거든요. 배웠는데도 좀 더 시험 노출도 많이 되고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그 다음에 난관염이에요. 난관염은 뭐 이 균은 어디든 갈 수가 있죠. 난관에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부었거든요. 난관염, 자궁경부염, 이게 제 부에는 자궁경부염이잖아요. 자궁경부염. 간호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자궁경관염, 경부염 이런 것들 밑에 뭐가 나오냐면은 세미팔로도 반자입 분신 반자입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치료에서 약을 쓰게 되면은 분비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 난관염도 마찬가지예요. 반자입 상세기를 쓰면은 여기서 분비물이 있는 것을 밖으로 좀 잘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끔 난관이 막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그다음에 항생제 쓰죠. 그 다음에 PID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반 안에 염증인데 골반염 PID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은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막 아프다 그러는데 어딘지 아픈지 모르겠어요. 난관이 아픈지 난소가 아픈지 뭐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냥 의사는 뭉텅구려서 골반염이라고 해줍니다. 골반염이라는 거는 만성과 급성으로 나누어지기도 해요. 만성과 급성. 만성은 급성이 2번 이상, 급성이 두세 번, 2번 이상 늘어날 때 만성이고, 보통 첫 번째는 급성이라고 해서 급성기 때는 대부분의 열이 나요. 피부가 납니다. 피부가 나고, 세균이 어쨌든 요도로 들어오든 질로 들어오든 상행해서 생기는 반응이고, 산모가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저 굉장히 아랫배가 아프고요, 신경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생리통도 있고요. 그래서 검사를 왔다 그래요. 그 초음파를 이렇게 했는데 아무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눌려봅니다. 눌려서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CBC 검사 꼭 합니다. 그리고 CRP 검사 꼭 해요. 이게 이제 염증 반응이잖아요. 이럴 때 양성으로 나왔을 때 그냥 의사는 에라 모를 때는 이제 PID라고 진단 내리고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합니다. 증상은 보통 언제 나타나느냐? 생리 직후에 감염이 제일 많아요. 생리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 거고, 골반압통, 복부통, 고열, 열이 나니까 오한오심부터 나타날 수 있죠. 비뇨기 증상이 나타나요. 소변이 뭐 아프거나 목이 힘들거나 그러면 허약감, 그리고 악취나는 질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CBC 검사에서 CRP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만성일 때는요, 뭐 고열은 아니지만 미열, 가복통 이런 거 나타날 수 있죠. 진단은 일단은 물어봐요. 뭐 질비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촉진을 주로 많이 합니다. 촉진했을 때 아랫배가 아프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초음파는 용량이 있으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검사를 해서 균이 있는지, WBC가 높은지 이런 것도 보는 거죠. 치료는 항생제 쓰십니다. 항생제 쓰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여기도 반자이가 나와요. 분비물 대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왜 뭐 이런데 왜 내가 환자도 아니고 호흡 환자도 아닌데 왜 반자이, 여기 자궁에 있는 분비물이 반자이를 채워주면서 밖으로 대선이 잘 될 수 있는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반자이를 병원에서 취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간호에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 골반 기력이에요. 골반 기력은 흔하진 않아요. 흔하지 않는데 어쨌든 골반이 폐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치료는 혈액 치료하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 정상도 골반 보통 그런 결핵하고 똑같아요. 뭐 오후에 열이 난다든지 그러면 뭐 BCG도 하게 되고 다른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수술 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으로 매개되는 감염은요 대부분 한 개 아니라 2개가 중복되는 검사가 많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 감염도 같이 한번 검사를 해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세균성 질염 수업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칸디다 제가 수업했고요. 트리코모나스 했고요. 매독은 아직 안 했거든요. 헤르피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데 뭐 사면발이 옴 이런 것들 별로 안 중요하고요.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매독도 성인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아주 디테일을 하기 때문에 여성 쪽에서는 많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에이즈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매독이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우리는 여기서도 좀 깊이 보는 것이 좋고, 그러려면 이제 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매개 질환을 예방하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접촉했는지, 잘 치료했는지, 끝에는 뭐 잘 회복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감염이란 그 안에 포함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이세리아 고노리아는요, 인균의 인질균에 의해서 감염되고요. 여기도 성매개로 굉장히 있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임신 3개월 이후에 인부가 감염되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기 감염이 안 되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솔린 그림 이런 부분들도 잘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인균은 특이한 게 잘 무증상이 증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산모가 내가 인균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를 경우가 좀 덜합니다. 이 인균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풍만할 때, 진로 풍마할 때 아이에게 접촉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균성 안염 이런 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은 정상은 80%가 무증상이에요. 무증상이고 화농성 항목색 질분비, 그 다음에 가솔린 이런 것들로 같이 오고요. 그 다음에 심하면 관절염까지도 갈 수 있다. 치료는 모든 치료 부부가 공동이고 펜실린을 기본적으로 투여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인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나면은 신생아실 딱 오자마자 안염을 발라요. 여러분 신생아실 신생했으니까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치료기간은 당연히 성교금지고, 이거는 인균은 또 대표적으로 불임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거는 그렇게 살아있어요. 그 다음 매독입니다. 매독은 우리가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잠복기가 한 3개월이다. 매독은 태반을 통해 감염이 돼요. 언제부터? 4개월, 16주에서 18주. 그래서 매독이 걸렸을 때 3개월, 16주나 18주 이전에 발견만 하고 페니실린을 치료하면은 선천적 매독암을 피할 수 있다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모들은 임신이 되면 8주나 10주에 다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 항목에서 매독은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합니다. 매독의 특징은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죠. 데이트를 한 남자가 친정아빠, 아가씨인자 아버지 앞에 가서 인사를 잘 드리는데, 이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자네 가서 건강검진 떼어오게 이러잖아요. 그럼 떼와야 되죠. 떼왔는데 검사를 했는데 모두가 다 깨끗한데 매독 검사에서 항체가 양성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검사 용어 옆에 VDR 옆에다가 이걸 매독 검사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증가하면 무슨 상태? 그렇게 해서 해석이 나오거든요. 결과지에 이게 양성 이렇게 나니까 아니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데이트를 하기 전에 이미 매독이 한번 걸려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 우리가 벽에 못질하면 목 구멍 나잖아요. 그래서 매독은 내가 전에 이런 게 한번 감염이 됐다는 것을 잘 노출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 사용할 페니실린이 만약에 알레르기를 보이면 혈관장이 보고 전해서 시험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용하는 방법은 페니실린을 주로 사용합니다. 매독은 우리가 1기, 2기, 그 다음에 3기 이렇게 나누어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매독은 1기는 대부분의 이제 잠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잠복기인데 특이한 증상이 많이 없어요. 단 이제 그 몽글몽글한, 이걸 우리 경성하갑이라고 하거든요. 몽글몽글한 안에 있는 결전이 안 됐어요. 근데 걔가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에 뭐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일기에 놓치는 경우가 많죠. 검사를 하지 않으면 놓치는 거죠. 그럼 2기가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이건 콘딜로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딜로마는 보통 이제 반정부진, 뭐 인설 이런 것도 생기는데 편편 콘딜로마는 사막인데 딱딱한 콘딜로마가 생길 수 있어요. 무에. 그 다음에 임파선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신증상이 나타납니다. 얘도 2기도 그냥 나타났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또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종합검진에서 빨리 발견하면은 또 도움이 되겠죠. 이것이 2기, 편편 콘딜로마 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3기를 우리는 3기 매독을 고무종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잠복기를 거쳐서 한 10년, 20년 지나서 생기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생기는 건데, 1기 때 치료를 놓치게 되면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때 나중에 매독균이 피부나 뼈 이런 데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고, 나중에는 신경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발견해서 차단하는 것이 좋죠. 그렇죠. 특히 최근에 해외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 열대나 이런 데. 그 나라에서는 실제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 필리핀 이런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사람하고 성 개념이 약간 달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개방돼 있죠. 그래서 보고서에 이제 회사에 이 사람 지지를 하고 건강 검진을 했는데 매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매독이 나왔다는 소식을 딱 듣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종족을 감석거리는데 그럼 찾으려고 난리 나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못해서 근태기 내성하게 되면 바로 감염되니까 이미 주위 관찰에서 우리가 조사하고 끝까지 치료하고 이래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흔하죠. 어쨌든 치료는 페니실린 투여가 최선입니다. 최선. 만약에 페니실린이 정말 부작용이 있다. 이건 스킨 테스트 하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페라마신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후보 동시 치료하고 재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치료하고 나서 24시간, 24개월 동안에 추적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산모는 만약에 산모가 매독에 감염이 되었다. 아저씨로부터 이렇게 된다면은 18주 이내, 그리고 어떤 책에는 그냥 4개월로 나올 수도 있어요. 4개월. 16주나 18주나 여러분들이 가감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4개월 이내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선천성 매독암은 예방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6주나 8주에 검사를 하면은, 검사를 해서 이제 주사를 빨리 맞아버리면은 아이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16주까지는 해반이 이 매독을 거는데요. 이 매독 입자가 커서. 근데 이제 16주가 넘어가면은 이 매독 입자가 작아서 태반암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독암이 되는데, 매독암은 결국은 기형을 만들어냅니다. 조산, 사산, 청각장애, 신경계, 혈, 치아. 대표적으로 매독암은 허친슨 치아라고 누런 치아인데 치아가 이빨점 중인 치아 있어요. 아주 약하고 잘 뿌려진 그런 치아거든요. 그런 치아를 만들어내는데 얘를 선천성 매독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려고 하면은 임신 18주 이내에 바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 감염이, 어쨌든 클라미디아도 이런 어떤 증상을 나타냅니다. 농성, 질분비물, 그 다음에 자궁경부가 많이 헐어있죠. 그 다음에 자궁경부도 헐었지만은요, 비뇨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부관계 때 당연히 아플 거고 생리도 당연히 있죠. 물론 클라미디아는 여기뿐만 아니라 가솔린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클라미디아도 불임도 좀 잘 되고요. 헤르페스는 바이러스로 생기는 거고 출산 전에 만약에 헤르페스가 헤르페스 왔다 이러면은요 자연분만은 안 되고 제왕절개하면 됩니다. 다행히 이제 헤르페스 이런 것들은 한 보름에서 그때 바이러스기 때문에 자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좀 없어지긴 하죠. 콘듈로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첨형 평평 콘듈로마는 이렇게 사마귀가 납작하게 생긴 사마귀가 있거든요. 피부에 완전 납작하게. 근데 이거는 사마귀 하고 돌출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성내계 감염이고요. 자궁경부암 발생의 원인이기도 하고 치료는 이거 다 잘라내는 거예요. 연고 바르고 잘라. 그래서 뭐 외과적 제도도 되고 냉동기도 되는데 주로 레이저로 얘를 잘라내요. 치료를. 그 다음에 에이저는 성인에서 여러분들 아마 학습을 했죠? 아직 배웠나요? 에이저. 아직 안 배웠어? 몰라? 기억이 안 나? 네. 알겠습니다. 에이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인적으로 생기는 이제 HIV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인체 면역 바이러스죠, 그죠? 나는 이제 1분 만에 이걸 배웠다고 이제 좀 설렁설렁 넘어갔는데 말이 없었군요. 그래서 어쨌든 성접촉이 제일 많고요. 동성접촉도 많아요. 동성접촉. 연설에 의하면 에이즈가 원래는 짐승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이즈가 만들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성간이든 종성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게 수혈이에요. 수혈이 조금 제일 문제가 많고 우리가 수혈은 이 에이즈가 잠복기가 굉장히 길단 말입니다. 20주니까 4개월, 5개월이잖아요. 5개월 동안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에이즈가 이균이 있다고 아는 건데 그 만약에 우리가 트랜스퓨전을 하면은 만약에 급하게 응급수술한다. 피가 막 급하잖아요. 그럼 특수형 같은 거 피를 막 급하게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검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어쨌든 이제 면도나 칫솔 또 가장 많이 되는 게 주사기예요. 주사기. 반복되는 주사기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주사기를 다 소독했었지만 지금은 다 일회용 쓰니까 천만다행인데 그게 제일 많고 인공수증이나 모유수유 이럴 때도 이것이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3개월 이후에 결과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문제고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혈장은요 대부분의 샘플링에서 한 3개월간 스테이했다가 접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뭔가 응급 상황이 나타나서 바로 수혈을 할 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복불복인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죠.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증상들이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단계를 에이즈 1기, 2기,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로 1기는 거의 다 무증상이에요. 대부분 증상이 아예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검사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죠. 2기에 간혹 면역이 떨어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침, 열, 그 다음에 임파선, 결절이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대상포진이 어쨌든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3기가 되면은 결국 이제 기회 감염으로 사망을 하는데 기회 감염이라는 거는 어떤 감염의 기회에 노출될 때 내가 다수의 공간에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서 감기를 얻었다. 또 폐렴될 수가 있죠. 그런 거. 또는 뭐 어떤 집단의 수영장에 가서 뭐 타오로 내가 감염을 받았다. 요도입을 감염받다. 이렇게 어떤 기회에서 감염이 될 때 주로 이제 문제가 되어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고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암 사망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치료는 완벽한 치료는 없고 이제 효소 억제제를 사용해서 좀 증상 완화나 이게 연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더라. 어쨌든 우리는 예방에서 굉장히 많이 포인트를 넣어야 된다. 예방에서 그래서 피임약이나 콘돔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 면도날 이런 것들도 타인과 같이 안 쓰는 게 좋겠죠. 면도 뭐 일회용 주사기는 그렇게 안 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인부는 폐하는 어떠느냐? 폐하 감염됩니다. 감염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감염률이 4분의 1이에요. 4대 1이거든요. 한 25% 감염되는데, 근데 이제 뭐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양수가 터지기를 아이를 잘 끄집어내면 감염력은 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2%까지 조절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모유수유 하지 말고 분리해서 아이를 양육을 하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서해부 육아정이에요. 그냥 이렇게 서해부 안에 조금 종양이 생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염증이 생기고 삼충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쓰고 연고를 바르시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죠. 그 다음에 림프 육아종입니다. 림프 육아종 같은 경우는 이파선 자체가 커져서 생기는 염증이고요. 주로 외음부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에 고름이 있거나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에 한음성이든 뭐든 간에 인식은 해서 안에 있는 것은 고름을 끄집어내고 다시 깁고 약을 씁니다. 약을 쓰고 일주일로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음부포진이에요. 음부포진은 헬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얼굴이나 피부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간혹 혈부에 음부포진이 생기긴 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산모도 아플 거고 뭐 아기는 당연히 그만할 수 없죠. 아기도 장절기에서 의식을 내서 엄마와 접촉을 원리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면발이는 아시죠 여러분? 인대 회원부에 생기는 일이에요. 약간 개처럼 생긴 힘이죠. 엄청 가렵죠. 목에 가서 감염될 수가 있고 타올로 감염될 수가 있고 파트너끼리 충분히 감염될 수 있고 치료는 뭐 됩니다. 치료는 연고 바르고 하시면은 치료는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오음인데요. 오음은 우리가 이제 피부에 생기는 현기성 찐득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누가 많이 생기냐면은 교도소에 있는 어떤 수강 햇빛을 못 보는 그런 교도소,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양원에 시설에 계시는 분들, 요양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 이게 노출이 되었다면은 뭐 연고 바르고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무조건 차단이 독립을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못 나가게 해요. 그럼 안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고 안에 있는 기부 다 소독하고 뭐 이불 소독하고 그래서 다 별거를 하고 치료하고 만약에 그 요양원에 누가 매너했다 그 사람도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척장, 경결 그렇게 만약 오미 발견이 되면은 그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든 거는 밤에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뜨거울 때 밤에 따뜻할 때 많이 얘가 살아나 밖으로 나오는 거지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치료하고 뜨거운 이제 세탁을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면은 여기도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한 것을 한번 쭉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중간고사 내는 거는 제가 지금 부분 이야기하는 거는 꼭 지어야 되고 국가고시에 바이럴 인펙션 대표적인 증상은 악취나는 냄새라고 했죠. 특히 생선 썩는 냄새예요.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트리코모나스는 녹삼색의 거품. 매우 가려워요. 얘가. 매우 가렵다. 특히 후지른 게 빨갛다. 그것도 중요하고 남성은 좀 뭐 연하지만 여성은 아주 심각하게 합니다. 마솔린 그랜드염은 이거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말고 계시면 되겠고 칸디다 중요하죠. 칸디다 같은 경우 왜 중요하냐? 아이의 아구창 이게 중요하고 이제 칸디다 아구창 칸디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구에는 주로 구강에 있습니다. 쓰고 항생제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잘 걸린다? 폐경기나 항생제 쓰고 스테로이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쓰이더라. 많이 걸리더라. 노인성 질염은 위축성 질염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렇고요. 자궁경부염 중요하겠죠. 치료 방법은 이렇게 원추도 할 수 있지만 또는 항생제만으로도 치료하기도 합니다. 난간염 나오고요. 골반염 증성질환 PID 중요하죠. 원인은 이렇게 있고 증상은요. 여기 보시면은 뭐 골반통, 부부통, 성벽통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CRP 꼭 올라간다, WBC 올라간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반자위를 해라. 골반 혈액은 성인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섯 쪽에서 많이 노출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임균, 클라미디아 중요하고요. 그다음 메독, 트리코모나스, 감염, 칸디다 이건 다 중요하죠. 임균은 불임하고도 영향이 있어서 또 중요하게 예성에 다뤘고요. 치료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보시고 전신임질도 있어요. 전신임질. 그게 흔하진 않지만 매독은 꼭 1기, 2기, 3기의 대표적인 특징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잠복기는 90일이고 보시고 치료하지 않으면 선천성 매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현질로마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이저는 1기, 2기, 3기의 특징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고 봐주십시오. 그 성인에서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안 한 것 같아요. 모르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폐하를 예방하는 방법, 감염을 낮추는 방법 이런 것들 보시고 사면발이 오비로부터 별로 중요하지는 시험 절차 거의 한 번도 안 넣었던 것 같아요. 자, 혹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질문 궁금하신 게 있나요? 없나요? 네. 제가 강의를 아주 잘했나요? 네. 이런 목소리 잘 들리나? 네. 자,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20장 요약 이런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